자, ERP에게 1급 문제 16번부터 25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16번입니다. 주식회사 도전 지점에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수출 실적 명세서에 작성될 수출 재화의 외화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수출 실적 명세서입니다. 여기가 키워드가 되고요. 이 키워드를 그대로 이제 담는 곳이 있어요. 자, 어디? 부가가치세 관리에 클릭하시면은 여기 수출 실적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이게 이제 부가가치세 확정이에요. 그래서 2024년 10월부터 12월이고요. 그래서 정기이고.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 중단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단하는 게 아닌 여기에 불러오기를 자 클릭합니다. 이렇게 불러와줘야지 얼마인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 제가 실수한 게 있죠. 본점이 아니고 지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런 실수를 한다는 의미예요. 본보기를 삼아주시면 돼요. 학원에서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저를 표준으로 삼고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불러오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외화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이 세 개 다 더해주면 되죠. 원래 합계금이 있긴 한데 제가 갈아놔가지고 그래서 총 얼마냐면은 22,000 1만 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2,000 1만 22,000 1000달러 23,000달러 23,000달러네. 다시 할게요. 자, 외화 자, 총 얼마예요? 23,100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그렇죠.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17번입니다. 주식회사 도전 지점은 주식회사 하진테크에 과세되는 상품을 2,500만원에 매출한 2024년 5월 31일 거래에서 부가세 개정에 공급가액이 잘못된 것을 발견합니다. 해당 전표를 찾아 공급가액을 수정한 뒤에 202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 동안 과세 매출의 공급가액을 조회하면 얼마입니까? 입니다. 자, 도전 지점입니다. 자, 이 문제 문제 해결 방식은 이렇게 돼요. 첫 번째는 지점 쪽인데 5월 31일에 입력을 했어요. 입력을 했으면은 관련된 상품을 2,500만원에 매출했는데 지금 공급가액이 지금 잘못됐대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주냐? 전표 승인, 우리 전표 입력한 데 우리 조회한 데 있죠. 전표 입력에다가 다시 이제 수정 입력을 해주면 돼요. 아예 삭제하고 입력해도 되고요. 그냥 거기에 덧붙여서 입력해도 되고. 근데 인식할지 안 할지는 저도 ERP를 2달에 한 번씩 하다 보니 이게 한 번씩 헷갈려요. 저도 실제 실무에서 저는 위하고 쓰다 보니까 ERP를 안 쓴 지도 꽤 됐고요. 자, 그리고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과세 매출의 총액을 찾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디서 보냐면은 그냥 메인 매출장에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해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보면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처음 이제 시작하는 분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전표 승인을 입력을 자 클릭합니다. 자, 본점으로 돼 있죠? 지점으로 변경해 주고요. 5월 31일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2,500만원, 250만원인데 입력은 또 잘 됐어요. 근데 하나가 잘못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여 밑에, 그러니까 위에 거만 보시면 안 돼요. 제일 밑에 걸 봐야 돼요. 왜냐면은 부가세 반영은 이 자료에서 이제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공급 가액이 잘못됐죠. 그래서 2천만원을 2,500으로 다시 바꿔줘요.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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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엔터.
이렇게 해야지만 저장이 돼요. 이렇게 안 하면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지점에서 다시 클릭을 해서 잘 돼 있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거 안 되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하진테크 거 부가세 잘 돼 있나 확인하고, 자 확인했죠? 예, 잘 돼 있는 거 확인했죠? 예, 확인했어요. 자 끝났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메인 매출장 있습니다. 자 여기 메인 매출장, 자 클릭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세무 구분별로 클릭해서 도전 지점으로 잡아줍니다. 자 1기 확정입니다. 승인, 출력 구분, 매출, 과세만 보는 거죠. 조회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총 얼마예요? 3,7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진테크가 2천만원으로 기록이 돼 있으면은 3,200인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500만원 덧붙여서 해주면은 3,7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가액 얼마? 3,70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번에 단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18번입니다. 주식회사 도전 지점은 2024년 6월 1일 기계장치 200만원 매입 후 전표 입력을 완료하였으나 부가세 계정에 고정자산 가표가 누락된 것을 발견합니다. 해당 전표에 고정자산 가표에 기계장치 항목에 공급가액 및 세액을 입력한 후에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를 새로 작성한 후에 기기장치 항목에 줘야 되는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도전 지점입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 아까 17번에 똑같대요. 17번에서 아까 똑같듯이 첫 번째 그러니까 전표 입력을 해요. ERP는 일반 전표, 매입의 전표 구분 안 돼 있거든요. 하나로 통합돼 있다 보니까 전표 입력해주면 되고, 두 번째는 그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조회를 하시면 돼요. 물론 이게 이제 반영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뭐 안 돼 있으면은 뭐 그냥 수기로 그냥 넣어주면 돼요. 예, 넣어주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첫 번째 전표 입력을 해주고, 두 번째는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점인 거 잊지 마시고 전표 입력, 자 클릭합니다. 자, 도전 지점이고요. 날짜는 6월 1일입니다. 자, 입력을 해놨죠. 자, 기기장치입니다. 자, 여기서 뭐가 잘못됐냐? 잘못한 건 딱히 없어요. 내가 봐도. 근데 뭐 그렇다고 부가세 대급금이 잘못됐냐? 딱히 뭐 잘못된 것도 없어요. 근데 입력을 자체 누락을 했던 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걸 누락을 했다 뜻이지. 이거를 누락을 했으니 당연히 고정자산 취득 명세서에는 안 뜨는 거죠. 그래서 고정자산 가표는 얼마냐면은 200. 자, 여기에 창이 또 뜹니다. 그래서 기기장치 200, 부가세 20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종료 누르면 반영되죠.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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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엔터를 쳐줘요. 창이 다른데 넘어갈 때까지. 그러면은 입력이 잘 되어 있나 한번 확인해줘요. 근데 그래도 난 신경 쓰인다 라고 하면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확인하면 돼요. 어차피 이거 확인하는 거 20초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부가세 대급금이 밑에 잘 돼 있나 확인하고, 근데 만약에 안 돼 있으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수기 입력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자 여기 아까 자 클릭합니다. 자 도전 지점이고요. 6월 1일이면은 1기 확정이에요. 4에서 6월. 자 이렇게 하면은 안 떠요. 자 안 뜨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되려면은 아까 전표 입력에 그 고정자산 부분 있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그 부분에서 금액이 입력이 되어 있어야지 이렇게
이렇게 당겨와줘요. 근데 안 당겨와져 있는 경우에는 그냥 내가 수기를 넣으면 돼요. 기존 금액에 수기를 넣으면 되니까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불러오기를 자 클릭하고 얘 누르면은 여기 이제 아까 기계장치인데 기계장치 두 건이었죠. 아까 두 건. 나라 시럽기 아까 두 건이었고 하나가 이게 원래는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입력을 해서 반영을 했고,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다면은 그냥 수기 등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합계 금액이 얼마인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총 얼마냐면은 기기장치 금액은 공급가액 500만원이 되더라. 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하는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9번입니다. 주식회사 도전 지점에 2024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액 중에서 세금 계산서가 발급된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신용카드 매출이 키워드가 됩니다. 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가세 서식이 있어요. 뭐냐면은 신용카드 발행 지계표랑 수치명세서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부가세 관리에서 보시면은 신용카드 발행 지계표 수치명세서 자 클릭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 보시면은 신용카드 발행 수치명세서가 이렇게 있는데 신용카드 발행과 이 수치명세서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발행이라는 부분에서는 내가 매출했다는 의미가 되고요. 수치라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입이라는 부분이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제에서는 신용카드 매출액 발행한 직계표로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신용카드 발행 직계표로 자 클릭하면 되고 사업장은 도전 지점입니다. 자, 기간은 2기 확정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기간은 2기 확정인데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하고 신용카드 발급된 금액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신용카드 매출액 중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이 금액에 해당하는 중복된 금액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중복된 금액은 얼마? 신용카드이면서 세금계산서로 같이 중복해 준 경우 얼마? 250만원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20번입니다. 2024년 9월 27일 주식회사 도전 지점은 동진상사 주식회사에게 원재료 300만원의 현금으로 매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해당 거래 내역을 전표 입력한 후에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에 현금 영수증 매입건의 공급가액을 조회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도전 지점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동진상사 주식회사에 원재료 300만원을 현금으로 매입하고 현금 영수증 발급을 했대요. 근데 해당 거래를 전표 입력한 후라고 돼 있죠. 그렇게 해서 현금 영수증 매입건의 공급가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아까 19번에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 아예 전표 입력을 해요. 전표 입력을 하고요. 지점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까 19번 문제에서 나왔을 때 신용카드 발행 직계표랑 수치명세서가 있죠. 현금 영수증도 그 신용카드랑 똑같은 취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행 수치명세서에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ERP에게 1급은 이런 형태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표 입력을 자 클릭합니다. 자, 회계 단위는 지점으로 잡아주시고요. 날짜는 9월 27일입니다. 자, 여기 유형은 매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구분은 원재료죠. 차변에 원재료로 해줍니다. 원재료가 이 번호가 아니지. ERP는 원재료 번호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 코드는 동진상사.
금액, 그 다음에 증빙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가세, 대급금 30만원. 근데 이건 직접 쳐야 되고요. 세무 구분은 현금영수증이니까 현금영수증 매입이고요. 신고 기준일 이렇게 해서 잡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직 대변에 현금으로 줬으니까 그냥 현금 하겠습니다. 그냥. 자, 이렇게 하면 다 끝나요. 이렇게 해서 하다가 말면 안 돼요. 하다가 나가면 안 돼요. 이거는 끝까지 엔터 치고 여기에 승인자가 김운창이라고 떠야 돼요. 그래야지 전표가 올라와요. 근데 전표가 안 올라온 상태에서 조회하면 또 안 떠요. 그래서 내가 전표 승인 해제를 통해서 수기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급하더라도 승인자 김운창까지 뜨는 거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신용카드 발행 직계표 수취명세서. 자, 클릭합니다. 자, 여기 우리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수취명세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줘야 합니다. 그래서 2기 예정 7에서 9월이고요. 도전 지점을 변경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안 떠요. 그래서 불러오기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예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중에 현금영수증 발급한 금액이 나옵니다. 자, 어디 있냐면은 현금영수증 수취명세서 여기 있죠.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300만원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부터 25번까지는 원가관리 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은 다른 데에서 조회할 수도 있지만 결산 재무제표 관리에 자 클릭을 하시면은 원가에 관련된 내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 문제가 출제되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ERP회계 1급 문제 21번입니다. 주식회사 도전 본점은 고정자산 등록 시 프로젝트를 등록하여 관리하던 중 기계장치 자산으로 등록된 유압장치의 프로젝트가 잘못 등록된 것을 발견합니다. 해당 자산의 프로젝트를 대전 공장으로 변경한 후에 주식회사 도전 본점 2024년 결산 시 제조 원가 보고서에 계상할 대전 공장의 프로젝트로 등록된 기기장치의 감가상각비를 조회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를 천천히 풀어나가려면 이렇게 돼요. 첫 번째는 그 기계장치 중에서 유압장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쓰는 유압장치 기기가 있어요. 뭐 이렇게 압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뭐 기기가 있거든요. 저도 기계를 잘 몰라서. 근데 이거를 프로젝트를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부분에서 잘못 입력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입력돼 있냐면 어느 이제 부분에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전 공장으로 변경하랍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서 보냐면은 기계장치는 즉 고정자산을 뜻합니다. 옛날 용어죠. 고정자산 관리 쪽으로 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키워드는요. 고정자산의 이제 간접적 키워드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원가 명세서에 해당하는 그 이제 관리 항목별, 그러니까 프로젝트는 관리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회를 하시면은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 고정자산 관리에서 고정자산 등록을 자 클릭합니다. 자, 자산 유형은 기계장치로 잡아주고요. 자, 여기에 1007번 유압장치를 자 클릭해줍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프로젝트가 잘못된 거예요. 자, 프로젝트가 어디에 되어 있어요? 울산 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로 바꿔주면 돼요? 그렇죠. 대전 공장으로 변경해 주시면 돼요. 엔터 끝까지 치면 돼요. 그러면은 대전 공장으로 변경되어 있는 부분 확인해 주면 되고요. 그럼 나가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관리 항목별 원가 보고서를 자 클릭합니다. 여기입니다. 프로젝트 부분은 니콜 관리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리 항목별 원가 보고서를 자 클릭합니다. 자, 프로젝트별로 자 클릭합니다.
자, 본점이고요. 다시. 자, PJTW 프로젝트는 여기에 대전공장이고요. 기간은 날짜가 기간이 결산시라고 되어 있죠. 1월 1일부터 12월 말입니다. 자, 확인 눌러주면 돼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를 조회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보아하니 여기서 기계장치가 없어요. 아이고야. 괜찮았죠? 자, 여기서 기계장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볼 거냐면은 다시 고정자산에 보시면은 고정자산 명세서랑 변동 현황이랑 관리장 있는데 고정자산 명세서를 좌클릭합니다. 이때까지 찾은 게 이제 헛수고가 된 거죠, 사실. 근데 여기서 감가상각비가 없다는 거를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아,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가 아니구나. 그럼 선생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한 거냐? 그렇죠. 일부러 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감가상각비가 아까 없다는 부분 이제 확인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아까 우리 고정자산 등록을 했죠. 여기 두 번째 칸에 보시면은 감가상각비 현황이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게 관리 항목별 원가 보고서에서는 감가상각비가 안 뜬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감가상각비 현황에 클릭합니다. 여기 보면은 PJT별이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PJT를 클릭해 줍니다. 노란색이 있는 부분은 반드시 다 넣어 주셔야 돼요. 대전공장이고 24년 1월부터 12월 달까지 보시면은 얼마 감가상각 돼 있어요? 그렇죠. 대전공장인데 총계가 1320만원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계장치 1320만원. 그래서 21번에 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22번입니다. 주식회사 도전 본점의 12월 말 기준 제조 원가 보고서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입니다. 자, 이 문제가 키워드가 됩니다. 제조 원가 보고서. 전체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원가 보고서. 자, 클릭합니다. 본점이고요. 12월 말 엔터 치시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단기 걸 보셔야 돼요. 자, 1번. 제조 경비 중 통신비는 775만 5천원을 지출하였다. 통신비. 775만 5천원 지출한 거 맞아요? 아니죠. 그렇죠. 딱 봐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렸고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93만 5천원인 거예요. 자, 틀렸죠. 자, 그 다음 2번. 여비교통비는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더 많이 지출하였다. 자, 이 문제를 보려면은 하나를 더 봐야 되는데, 자, 상반기, 하반기 돼 있잖아요. 자, 이거는 기간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기. 그러면 이 뜻은 뭐냐면은 기간별 그 원가 보고서예요. 그래서 기간을 물어보기 때문에 기간별 원가 보고서를 자, 클릭합니다. 이건 아마 좀 눈이 좀 멀미 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하반기, 즉 반기별을 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조회 키를 자, 눌러줘요. 엔터. 여비교통비 자, 클릭합니다. 여비교통비는 상반기 금액이 더 커요. 그래서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더 많이 지출하였다라는 부분이 맞아요. 그 다음 3번. 제조 경비 지출액이 증가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도 증가하게 된다. 근데 제조 경비의 지출액이 증가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증가하는 것도 당연히 맞죠. 왜냐면은 이 금액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올라가면 다 올라가요, 무조건. 근데 어느 한쪽이 내려가면 다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맞다는 의미가 돼요. 그 다음 4번. 한 해 동안 사용한 제조 경비 중 가장 많이 사용된 비용 계정 과목은 복리후생비다. 그렇죠. 보험료도 있고 뭐 있긴 한데 복리후생비를 제일 많이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틀린 거 몇 번? 22번의 답은 1번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23번입니다. 주식회사 도전 본점은 2024년 1월 2일 유신상사 주식회사 거래처에게 상품을 300만원에 매출한 후에 현금으로 수취했지만 해당 내역의 전표가 누락된 것을 확인하였다. 해당 거래 내역을 포함한 주식회사 도전 본점의 1월 말 상품과 제품의 총 판매량이 25,000개이다. 해당 거래 내역을 전표 입력한 후에 다음 보기를 참고하면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몇 개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도 부가지세랑 유사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문제에서 지금 전표가 누락돼 있으니 전표 입력을 해줍니다. 그럼 두 번째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BEP에 해당하는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얼마인지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라 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 하나인데 전표 입력을 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사항에 따라서 맞추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전표 장부 관리에서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자, 본점입니다. 1월 2일께 지금 누락됐대요. 자, 유형은 매출. 상품 매출이 잘못됐답니다.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 할게요. 자, 코드 유신상사. 금액 300만원. 는 아니고 330만원. 돈 받을 때는 부가세랑 같이 받는다는 점. 자, 그 다음에 대변에 상품 매출로 해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해가지고 30만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세무 구분을 여기 과세 매출해서 자, 이렇게 해서 넣도록 할게요. 똑같이 이 사람이 똑같이 지금 전자성에서 열어 해주고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끝까지 치면은 김은찬이라고 나와야 돼요. 자, 이렇게 나와주죠. 김은찬까지 안 나오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려면은 상품과 제품 같이 보려면은 손익계산서 자, 클릭합니다. 그러니까 매출 금액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익계산서가 맞고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2억 3,610만원입니다. 총 금액.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손익분기점을 이제 잡는 거예요. 자, 손익분기점 잡을 때 일단 공원이익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2억 3,610만원의 매출액에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할게요. 총 판매량이 얼마냐면은 25,000개. 그러면 하나당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은 6,444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손익분기점 해당하는 금액이고 이때 이거는 매출, 그러니까 하나당 이제 단위당 원가, 매출 금액이 되는 거죠. 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고정비가 얼마냐면은 6천만원. 그래서 공원이익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때 공원이익은 9,444원에서 빼기 변동비만큼 빼주면 돼요. 6,444원. 그럼 3,000원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은 2만 개가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번의 답은 몇 번이냐면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2만 개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24번입니다. 당사는 공장을 프로젝트로 등록하고 프로젝트 분류를 설정하여 관리하던 중 1003번 울산 공장 프로젝트 분류가 잘못된 것을 확인합니다. 울산 공장의 프로젝트 분류를 남부로 설정한 후에 도전 본점의 상반기 동안 프로젝트 분류가 남부로 설정된 공장에 지출한 여비교통비를 조회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도 또 프로젝트 잘못됐죠. 21번에는 고정자산 프로젝트 잘못됐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프로젝트 분류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 프로젝트 등록에서 해가지고 남부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비교통비를 이제 보는 건데 이때 여비교통비는 지금 문제에서 봤을 때
지금 상반기거든요. 1월에서부터 6월 말까지. 그래서 이거는 기간이기 때문에 기간별 손익계산서로 보면 되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왜?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관리 항목이죠. 프로젝트가 있는 관리 항목이죠. 그래서 관리 항목별 손익계산 아니죠. 그래서 관리 항목별 원가 명세서 이렇게 해서 보아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그 프로젝트 변경하고, 두 번째는 프로젝트는 관리 항목이기 때문에 관리 항목별 원가 명세서를 이용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두 가지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이 뒤쪽에 문제가 좀 많이 까다롭네요, 생각보다. 자, 그럼 시스템 관리에서 회사 등록 정보, 기존정보 관리해 보시면은 프로젝트 등록이라고 있어요. 자,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울산 공장이 지금 프로젝트 자체가 지금 남부로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프로젝트 분류가 강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남부로 변경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엔터에도 끝까지 쳐요.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 주시면 돼요. 자, 남부로 넘어갔죠. 자, 남부로 넘어갔으면 나가요. 이게 나가야 저장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관리 항목이니까 관리 항목별 원가 보고서를 자, 클릭합니다. 자, 우리는 PJT 분류로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이 키워드예요. 그러면은 PJT랑 PJT 분류랑 다른 점이, PJT는 이제 공장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 PJT 분류는 남분지, 북분지, 서분지, 동분지 이렇게 딱 분류로 해서 딱 세세한 분류로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분류에 대해서 물어보니 PJT 분류별이에요. 프로젝트 분류별. 그래서 이게 PJT 분류를 남부로 잡아줘요. 이렇게. 그러면은 기간은 상반기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은 엔터 치면은 자, 이렇게 해서 여비교통비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남부 거만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총 여비교통비는 얼마냐면은 120만원이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프로젝트에서 아까 이거를 이제 변경을 자체는 안 했으면은 아마 금액이 90만원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답이 2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변경을 했을 때는 120만원, 프로젝트 변경 안 했을 때 90만원인데 이거를 울산 공장에 남부로 변경을 해야지만 이 답이 나온다는 점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ERP에게 1급 문제 25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도전 본점의 2024년 상반기 중에 원재료의 타기정 대체 출고가 발생한 월은 언제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타기정 대체를 보려고 하면은 원가 보고서를 자, 클릭합니다. 자, 상반기죠. 그래서 6월 말까지. 자, 여기서 보면은 타기정 의로하고 타기정 에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타기정 의로라고만 되어 있죠. 타기정 의로 대책은요, 나갔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판매 외 반출됐다는 의미고, 뭐뭐에서는 들어왔다는 의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타계정 대체액을 자 클릭을 하면은, 여기서 클릭하면은 타계정으로 대체를 했다는 그 내역이 있어요. 근데 뭐 여기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보기는 힘들지만 여기서 조결란에 보시면은 타계정 대체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얼마냐면은 여기 거래처 명도 없어요. 타기정 대체는. 그렇기 때문에 타기정 대체는 언제 했냐면은 원재료를 복리후생비로 대체했다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대변으로 나가는 금액이 돼요. 원재료는 대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변 나갔던 금액이 되는 거고, 이때 이 날은 언제냐면은 4월달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풀이 및 해설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와, 앞에 부분은 쉬웠는데, 뒤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요. 진짜 뭐 전표 입력하고, 뭐 반영하고, 이거 40분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였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앞에는 너무 쉬워갖고, 뒤에도 금방 끝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가 너무, 요구사항이 너무 많았고,
풀이 해설도 생각보다 길었네요. 나 너무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자, 이렇다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요구사항을 잘 보아주시고 키워드 잘 파악해 주시고, 근데 연습이 가장 중요해요. ERP에게 1급은. ERP에게 2급은 이제 어디 있는지 잘 찾으면 합격하는데, ERP에게 1급은 정확하게 어디를 요청하는지도 보고 파악할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까다로워요. 사실 ERP에게는 할 때. 1급은 그래서 연습이 좀 많이 필요로 해요. 어떤 1급이든 인사 1급이든 회계 1급이든 뭐 아니면 물류라든지 생산 1급이든 다 연습은 다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을 하면은 합격할 수 있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충분히 준비하면 다 합격할 수 있어요. 자, 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이해서는 좀 길지만 여러분들께서 꼭 합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통해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60점 이하는 까락입니다. 평균 70점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각각 70점 이상인 경우 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